육조 단경 37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뚜렷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을 알면 마음은 본래 해탈입니다. 해탈을 얻으면 반야삼매요 무념입니다.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모든 법을 보고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 이것이 무념이니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곳에 들어하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뚜렷하면, 안팎으로 뚜렷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안도 없고 밖도 없습니다. 안팎이 있다 하면 이미 두 개로 분열되잖아요. 안이 있고 밖이 있고. 그러기 전에 이렇게 딱 여기 이 자리, 여기는 안과 밖이 없죠. 안과 밖이 사라져야만 사실 이 자리는 뚜렷해집니다. 체험을 하고 체험한 그 무엇이 사라져야만 사실 안과 밖이 사라져요. 그래야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딱 됩니다. 아직은 체험한 자리가 있고 체험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은 안과 밖이 아직 있죠.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은 겁니다. 명확하지 않죠. 뭔지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이 자리를 체험을 하고 나서도 뭔가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안과 밖은 없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밖이에요. 그러면은 안과 밖이 동시에 딱 사라집니다. 그럼 이것만 항상 이것만 이렇게 현실화돼서 언제나 이 자체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과 밖을 하나로 만들려 하지 마셔라. 그건 뭔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자체로 안과 밖은 없습니다. 사라지죠.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뚜렷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안다 이러셨는데 이제 표현이 아마 방편으로 육조 해능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알식, 머리로 생각으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알려고 노력하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쉬는 것이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종점이에요. 종점. 이거에 대해서 일말에 한치도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럼 이제 그때서 깨달음도 없고 법도 없고 공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이 본래 마음을 사실 아는 것은 아니다. 알지 않으면 본래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거 가지고 이 본성 하나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환하게, 확연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알려고 하지만 않으면. 이거를 알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첫 시작은 이것을 알아야겠다는 발심을 가지고 왔죠. 그 발심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본성이, 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깨달아 봐야겠다 하는 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냈어, 우리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 왔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절감하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를. 알 수 없음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한다고 그럴까? 방편이지만, 이것을 알 수 없구나. 이것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전에는 공부 시작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스스로 인정이 돼야 돼. 이것은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자기가 이렇게 딱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내려가야 돼. 알려가는 마음이 딱 내려가는 거. 저절로. 내가 그 알려가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알려가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저절로 알려가는 마음이 저절로 자꾸 쉬고 있다면 자기는 공부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거다. 근데 사실 또 이 자리에 딱 와보면 모른다 할 수도 없습니다. 안다 할 수도 없고 모른다 할 수도 없어요. 왜? 안다 모른다는 그런 분별을 딱 떠났기 때문에 그런 분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모른다 할 수도 없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분별에서 이렇게 쏙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그 분별의 힘에서 이렇게 풀려나고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이 자체가 됩니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다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지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런 세상을 사는 건가? 그렇게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진 않아요. 밖의 세상 모든 게 다 있죠.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뭐예요? 내 내면이란 말이야. 이 마음은 겉에 보여지는 사물이 아니라 이 마음은 진짜 아무것도 없게 돼요. 분별을 싹 벗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죽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여기에서 그냥 모든 것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방편이지만 흐르고 있구나.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도덕경도 좀 보고 장자도 좀 보려고 책을 좀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럼 흐르는 어떤 물결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흐르고 있다고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막 흘러가고 뭐가 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또 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 머리로,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밧줄로 두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순간을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또 살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가면 갈수록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왜 발을 떠났으니까. 그렇지만 또 말을 떠났지만은 또 우리는 또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뭐야? 이것은 아니다. 모두가 방편의 말이다. 이것에 대한 말은 그 어떤 것도 맞는 게 없다는 거죠. 말을 하는 순간 다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구나 하는 순간 그게 사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떠납니다.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뭐 이겁니다. 맨날 뭐 이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찾아 헤매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철도의 그 선로처럼 평행선이 돼요. 왜? 찾는 나와 찾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평행선이라는 거죠. 그걸 두 개라 이거예요, 두 개. 이게 만날 수가 없어. 철도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철도가 가다가 두 줄이 가다가 한 줄이 됐어. 그러면은 선로를 이탈하겠죠? 그 이탈한 자체라 이거야. 생각이라는 선로를 이탈했다 이거죠. 그 하나가 된 거, 그 상태인 거예요. 선로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이 허공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이 왼쪽 선로도 아니고 오른쪽 선로도 아닌 이 하나가 딱 되는 일이 이 소식입니다. 이렇게 본래 이렇게 딱 하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설법을 하면서 오른쪽 선로와 왼쪽 선로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첨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본래 왼쪽도 없었고 오른쪽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다고. 말을 하고 나면은 그게 받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자리는 그냥 본래 있었던 것이고 본래 있었지만은 내가 생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체험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쓰신 것 같아요. 체험. 체험은 뭐예요? 경험이잖아. 자기가 직접 겪어보는 일이라 이거죠. 자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겪어봐야만 그것을 그 맛을 안다는 거지. 생각으로 그렇구나. 안가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본래 마음을 알면 마음은 본래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알고 나면은 그 마음이 본래 해탈이다. 이제 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확인했다. 체험했다 이거죠. 본래 마음을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이 마음이 본래 해탈되어 있다 이거죠. 묶여있던 것을 풀어가지고 해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게 해탈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두들 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묶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는 해탈하지 못했어. 그래서 공부를 해서 빨리 해탈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묶은 거와 같다는 거죠. 이거 본래 해탈돼 있다고 이렇게.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벗어나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본래 다 부처였구나. 그 스스로 그걸 안다고. 그 말에 공감이 간다 이거지. 아무도 중생인 사람이 없구나.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부처였구나. 그게 너무 자명해진다는 거죠. 그 해탈을 시킬 무엇이 없습니다. 본래 이렇게 해탈되어 있어요. 제가 제 체험담 얘기하면서 이 자리가 딱 사라지면서 모든 게 다 생각이었구나 했을 때 이미 다 이렇게 해탈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지더라 이거죠. 왜 이미 다 해탈되어 있는데 내가 평생을 무슨 60년 공부를 하면서 찾아 헤맸을까? 엄청 사실 억울했어요. 근데 이미 해탈돼 있다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진짜 너무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집니다. 뭘 이걸 가지고 뭘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마음의 얘기예요. 마음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할 게 없는 거죠. 밖에 세간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세간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숨만 꼴딱꼴딱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엄청 바빴습니다. 세간일에. 운동 갔다 왔죠. 내일 어디 가려고 막 집안 청소했죠. 반찬 또 나가야 되니까 막 또 만들어 놨죠. 오기 전 10분 전까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쵸, 이 마음은 하나 이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세상의 세간사의 일을 그냥 눈에 닥쳐서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할 뿐이에요. 이걸 하기 싫어, 힘들어, 언제 하고 가지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몸이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왜? 몸을 잊고 하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있으니까 다. 대부분 이렇게 좀 일을 몰아쳐서 한다고 그럴까? 그런 성향이 좀 보이더라 이거죠, 제가. 그러니까 밖에 일은 다 하고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야 밥도 먹고 자기 생을 살아가잖아요. 현실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점점점 더 할 게 없어지는 게 이 마음 공부예요. 그 마음이 예전에 선생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감이 안 온다는 거지, 마음이. 아무런 무슨 출렁임이 있어야 그렇구나 이럴 텐데 사실 그 출렁임도 참 어쩌다 한번 올라오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그런 이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걸 마음껏 쓰고 사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의 힘에서 빨리 풀려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이 마음이 그걸 회광반조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항상 이렇게 앞서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뒤따라가는 듯 살았는데 그게 한번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이 마음이 항상 바탕에 이렇게 딱 있고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 뒤를 따라간다 할까? 이것도 방편이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한번 바뀌어서 앞서던 생각을 한번 밀어내고
마음이 한번 앞서는 순간이 오면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쭉 해 가다 보면은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앞서거나 뒤서거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저절로 됩니다. 그럴 때, 곧 망상의 곧 실상이라는 얘기가 자기가 공감이 됩니다. 모든 생각도 다 이것이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을 때는 그게 와닿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것과 생각이 진짜 빈틈없이 딱딱 또 이렇게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또 와요. 공부를 쭉 가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진짜 그냥 그야말로 걸림없는 삶을 산다고 그럴까? 생각이 일어났는지 또 사라졌는지 사실 그런 것도 잘 감이 안 올 정도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우리 도바님들도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보다 방편이다, 생각이다, 마음이다, 그런 것도 또 말 따라 오시지 말고 딱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생각이 없어요. 사실 생각일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생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도 없는 겁니다. 생각일 뿐이라고. 그래서 생각도 없고 배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라 할 무엇이 없고 해탈이라 할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물론 망상이지만 예전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하는 망상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뭐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참 그 맛을 꼭 보셔야 됩니다. 해탈을 얻으면 반야삼매요.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얻을 해탈이 사실 없습니다. 해탈을 내가 얻어야지. 이게 가장 큰 망상입니다. 본래 있지 않은 해탈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다 이렇게 반야삼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반야삼매의 상태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반야삼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우리는 다 반야삼매인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게 반야삼매니까. 반야가 지혜잖아. 이게 지혜거든. 이 지혜가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삼매인 거죠. 뭐 자선하고 이러면 저도 뭐 깊은 삼매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수행을 좀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앉아있는지 뭐 어쨌는지 그런 감각도 사라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 본 적도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때는 그게 삼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무기죠, 무기. 무명이라 이거야. 박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삼매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밝으니까. 이게 이렇게 밝은데 또 밝은 여기에서 또 아무런 뭐 흔들림 없는 이 고요함이라 할까?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일행삼매라고 그랬나?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삼매라는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공감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일행삼매예요. 언제나. 무념이다 그랬는데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있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생각이 어느 이렇게 틀 안에 이렇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틀 안에 꽁꽁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생각을 잡으면 그게 묶이는 거, 생각에 묶이는 겁니다. 그거는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자리는 묶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뭐가 이렇게 묶이고 멈추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일으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니까 말을 하겠지요. 생각 없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말이, 제가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을 해야지 해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신기하게. 미리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야지 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그냥 말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도바님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생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때는 있죠.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지 않을 때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 본 적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는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생각을 이렇게 막 정리를 해서 말을 하고 그래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말이 나오는 거라고. 그냥 생각도 일어나고, 일어난 생각 그냥 말을 하고, 저절로. 그래서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없고, 말을 하지만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방편상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 듯했는데 생각은 사라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말은 없습니다. 이게 여기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여기 문형. 사실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싸우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생각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물거품보다도 더 못한 게 사실 생각입니다. 무슨 실체가 있냐 이거죠. 생각이 실체가 있어요? 물거품은 그래도 물을 보고 있으면 그 실체라도 이렇게 보이는 듯 하잖아. 그쵸? 근데 이 생각은 과연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실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뿐이죠. 망상을 떨 뿐이에요. 사실 생각의 실체는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이 생각 자체가. 저도 예전에 왜 그리 생각하고 많이 싸웠는지 그야말로 지나고 보면 도깨비하고 씨름입니다. 도깨비하고 씨름. 실체가 없는 거하고 씨름하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투쟁을 했던 거죠. 도깨비라고, 이 생각이. 도깨비는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생각이 도깨비인데 그 실체가 없는 생각과 우리가 부여잡고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모든 법을 보고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 이것이 무념이니,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곳에 들어하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법을
마음법을 보고서, 그 마음법이야, 뭐든. 응? 우리가 우주의 모든 마음법. 그걸 보고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 봐도 본 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보면 봐도 사실 본 게 아니 된다고. 딱 보고 여기 딱 머물지 않기 때문에 봐도 본 바가 없는 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그게 사물에 집착됨에 없는 거죠. 이것이 무념이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게 무념이라 이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집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없다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착할까요? 안 한다고. 집착할 무엇이 없잖아. 생각이 없다. 한번 망상을 떨어보자 이거죠. 지금 당장 생각이 없어. 생각이 다 사라졌어. 그럼 어디에 집착을 할 겁니까? 한 생각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컵이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어. 그 여기 집착하는 거야. 이 한 생각. 이게 컵이다. 근데 아무런 그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좋은 방편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방편을 써보시라 이거죠. 맨날 우리가 생각하고 싸운다 하니까. 모든 게 다 생각이니까. 생각은 없다. 진짜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여기서 한 생각을 잠시 일으키죠. 일으킨다 한들 그 일으킨 생각이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없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편이잖아요.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고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곳에 두루하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마음이, 이 본성이 모든 곳에 두루한다 이거야.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거죠. 이것은 컵이다.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겠습니다.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컵이다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은 일어났다고. 그렇지만 그 분별과 즉시 딱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이거지.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을 해요. 여기 이 자리를 확인하고 체험을 했다고 분별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분별 잘합니다. 분별 다 하죠. 그렇지만 그 어떤 분별에도 머물지는 않는다. 머물래요? 머물 수가 없다고. 왜? 실체가 없으니까. 분별하는 자체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있지만 그 분별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실체가 없어. 그냥 이러하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산다고도 할 수 없어. 그냥 이런 거라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내가 뭐에 집착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착을 합니까? 뭐가 있어야 집착을 하죠. 그래서 공부는 사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이 마음이 하는 공부예요. 마음 공부잖아요.
내가 하는 공부는 뭐야? 세속의 공부라고. 세속의 공부는 내가 하죠. 나라는 게 뭐야?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세속의 공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뭐야?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한 공부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이것은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단지 이 마음 공부가 그래서 어려운 것은 생각으로 계속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습이 떨어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거꾸로 가야 되거든. 공부를 해서 계속 뭔가 내가 알고, 뭔가 자꾸 변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순간 이것은 사라지고 모호해집니다. 그럼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이 자리를 그래서 모르는 이 자체라고 항상 방편이지만 모르는 자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걸로 편안한 거예요. 모르는 자체로 또 명확한 겁니다. 생각으로는 모르는데 이게 명확하다 이거죠. 그게 생각의 범주에서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모르는데 이것이 이렇게 명확하다. 그게 어떻게 이게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냐 이거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생각으로는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닿아야 돼?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닿아야 된다고. 이 마음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른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하고 확연하다. 저절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언제나. 그 공부를 세속에서 좀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좀 이 공부가 오히려 더 하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생각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죠? 계속 생각을 많이 쓰고 생각을 잘 써서 계속 또 이 기억을 잘해서 외우는 거 잘하고 이게 세속의 공부를 우리가 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 해능 대사님이 일제무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빨리 이 마음 공부를 깨닫고 이렇게 이 우리 후세한테 육주단경이라는 귀한 법문을 남겨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사실 그마저도 사실은 인연법이죠. 그 무엇도 인연 없이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고 저게 있으니까 이게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과 뒷면이 앞면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면이 있으니까 뒷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면과 뒷면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일입니다.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면과 뒷면이라고 스스로 분별한 것 뿐이라는 거죠. 본래는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면이다 뒷면이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생각을 안 한다면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잖아요. 자동으로. 왜 그럴까 이 생각을 또 하지 않으면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생각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동전을 떠올리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내가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생각이 없습니다. 사라졌어. 그러면 그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절로.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엄청 이게 무슨 법칙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라 이거죠.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당연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참. 괜찮은 방편이에요.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어디에 생각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찾아보세요. 이조해가 대사께서 달마대사한테 가서 한 얘기 있잖아요.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아픈 마음 한번 내놔보거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놔보려고 찾아와도 마음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찾아보라 이거죠.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있어요? 생각은 없습니다. 어디서 생각을 찾겠냐? 찾아보십시오. 그 생각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 생각은 실체가 없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생각의 힘에서 딱 깔끔하게 딱 벗어나기 전에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제 여기 진짜 딱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 이 자리는 진짜 생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없는 생각과 없는 그 도깨비와 생각이라는 도깨비를 끌어안고 스스로 그 씨름을 했던 것을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본래 이렇게 생각이 없었구나.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셔야 그 생각의 그 허수아비, 헛개비 같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자기 스스로 몰라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서 망상이 곧 실상이요. 실상이 곧 망상이다. 그렇게 딱 말끔해집니다. 응? 그 망상을 분별하고 실상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망상 하는 것도 이것이고 실상 하는 것도 이것이잖아요. 제 말을 또 따라갈까 봐 드리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망상과 실상이 하나다 그러니까 또 그 하나를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또 분명히 말을 따라가셨기 때문에 망상 하나, 실상 하나 같은 자리라 이거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딱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사라집니다. 생각은 없어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뜻 따라가지 않으면 망상과 실상은 하나죠. 제가 그랬잖아요. 정진법에서 첫 체험했을 때 항상 단어의 뜻을 따라가면서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단어의 뜻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뜻을 따라가는 버릇을 저는 첫
체험으로 겪었습니다. 어떻게 왜? 제가 저기서 법회 참여자의 예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아무런 뜻이 없어요. 배웠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진 않는데 그냥 거기에서 모든 뜻이 싹 빠진, 모든 개념이 싹 빠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처음이. 너무 신기했죠. 아니 왜 저게 아무 뜻이 없지? 생각하고 똑같아요. 생각하고 막 실험하고 살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그냥 쏙 빠져버린 거라고. 그리고 생각이 없어.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없더라. 그냥 생각도 다 똑같이 헛개비에 불과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번 말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 우리가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얘기 아시죠? 세속의 공부도 왕도가 없다겠습니다. 그렇죠? 세속의 공부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왕도가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없다 이거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찾지 마셔라.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그게 가장 큰 망상이에요. 그거를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왜 둡니다. 어떻게 이걸 가르쳐 줍니까? 공부를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게 가장 큰 마군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는. 그냥 자충우돌이에요. 진짜. 자충우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생각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내가 갖고 있던 아상이 자꾸 깨져가고 그러면서 자꾸 걸러지는 걸 스스로 경험하는 일이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그런 망상을 피우지 마시고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거북이가 돼야 돼. 거북이가. 토끼는 바로 진짜 지쳐요. 열심히 뛰어갔지만 중간에 완주를 못합니다. 이 공부는 거북이가 하는 공부예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제 생각의 힘에서 이렇게 딱 말끔하게 벗어나고 이제 생각 자체가 사실 본래 없던 거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확인하고 자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뭐야? 썰이었다. 뭐가 있어요? 이것만 있죠. 여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뿐입니다. 마칩시다.